옛날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이름이 알리스였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알리스는 자연을 사랑하는 소녀로 마을 주변의 숲과 들판을 자주 탐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알리스는 마을에서 좀 더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장원을 발견했습니다. 그 장원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보였고 담쟁이 덩굴들이 장원의 벽을 타고 올라가며 건물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알리스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장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원의 정원에는 수많은 장미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장미들은 결코 본 적 없는 크고 화려한 색상으로 알리스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한 송이를 만져보았습니다. 그러자 마법같이 정원의 꽃들이 하나둘씩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왕 장미는 알리스에게 이 정원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졌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숨겨진 비밀을 밝히는 자만이 이 장원을 되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원의 깊숙한 곳에서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리스는 그 소리를 따라가며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끝에는 아름다운 분수가 있었고 분수대 위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수께끼가 담긴 쪽지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는 자가 정원을 되살릴 것이다. 알리스는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정원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야말로 이 장미의 정원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정원을 되살리기 위해 알리스는 매일 장미들의 말을 듣고 정원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특별한 정원을 소개하며 함께 가꾸도록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리스의 열정에 감명받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원은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침내 장원은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았고 알리스의 노력으로 마을은 다시 한번 자연의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알리스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사랑받는 장미의 여왕은 자신들의 비밀을 공유해준 알리스에게 감사하며 그녀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알리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전해지며 이 마을 사람들의 심장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아무도 모르던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법과 전설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소녀 엘리안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숲에 관한 이야기들에 매료되었고 그곳의 비밀을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를 만류했지만 엘리안느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안느는 아침 일찍 작별 인사도 없이 숲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그곳이 외부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공기 중에 마법이 느껴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무는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이슬방울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숲을 헤매던 엘리안느는 어느 순간 마법 거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울은 숲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앞에는 작고 오래된 안내문이 서 있었습니다. 이 거울은 진실을 비추며 마음의 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엘리안느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기 위해 거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거울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마음속 깊은 소원이 하나씩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안느는 자신의 용기와 호기심이 거울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투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엘리안느에게 또 다른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을과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들과 공유한 추억이었습니다. 숲에서의 모험을 꿈꾸던 그녀였지만 엘리안느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 없이는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안느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거울이 보여준 진실을 가슴속에 담고 마주칠 모든 도전을 사랑으로 이겨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엘리안느는 그날의 모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숲속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위하고 언제나 같이 하는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갔습니다. 또한 그녀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마음속에 숲의 신비로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숲속의 마법 거울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세상을 비추고 있었고 그 이후로도 많은 이들이 엘리안느처럼 숲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엘리안느만큼의 마법적인 경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마법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라벨에 살아가는 소녀 에바가 있었습니다. 에바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주변에 펼쳐진 광대한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에바에게는 늘 탐험해보고 싶은 신비한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숲을 마법의 숲이라 부르며 멀리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숲속에는 신비한 생명체와 동물들이 살고 있었고 길을 잃으면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바는 숲속에서 사라진 마을 친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별빛이 반짝이는 저녁, 꿀이 만든 빵과 물병을 배낭에 넣고 탐험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숲의 초입은 어두웠고 가지들이 서로 얽혀 들어있어 거의 하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길이 없는 숲속에서 길을 내며 한참을 걷던 에바는 알록달록한 나비떼가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비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던 에바는 마침내 크고 아름다운 호수에 도달했습니다. 호수는 달빛에 비쳐 은빛으로 반짝였고 물 위에서는 작은 요정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에바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마을 친구의 행방을 알고 있다 말했습니다. 요정 중 하나가 에바에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 요정의 이름은 루미나였으며 에바에게 숲에 여러 가지 숨겨진 마법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는 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오래된 나무가 있었으며 그 나무가 숲의 마법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루미나의 도움을 받아 에바는 숲 깊숙이 들어가자 재미있고 장난기 많은 생명체 드래곤 친구 피드러스를 만났습니다. 피드러스는 사실 평소에는 말썽꾸러기였지만 에바를 돕기로 했습니다. 피드러스와 루미나와 함께 에바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하며 결국 마법의 숲 깊은 곳에 갇혀있던 마을 친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친구가 왜 사라졌는지 알고 보니 숲의 마법을 지키는 수호자 나무가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해 방어 메커니즘을 작동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무는 인간의 세계와 마법 세계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었고 에바는 이를 이해하고 나무의 힘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모험을 마치고 돌아온 에바와 친구는 마을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에바는 마법의 숲을 종종 방문하며 새로운 이야기와 모험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진정한 마법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우리다. 자연을 존중하고 공존할 때 발현된다는 것을 알리며 공동체가 숲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프로방스에는 라벤더가 만발한 아름다운 꽃밭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해가 뜨고 질 때 라벤더 꽃밭 어딘가에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법의 라벤더가 피어난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 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순수한 마음에 아이만이 그 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마을에는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루이는 장난기 많고 꿈이 많은 아이였으며 항상 놀라운 모험을 꿈꾸며 자랐다. 그는 마법의 라벤더 꽃 이야기를 들은 후 어느 날 그 꽃을 찾기로 결심했다. 루이는 끝없이 펼쳐진 라벤더 밭을 바라보며 꼭 그 마법의 꽃을 찾아 가족과 친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다고 다짐했다. 아침이 밝자마자 루이는 꽃밭으로 향했다. 그는 키보다 높은 라벤더 사이를 누비며 하루 종일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려 여러 방향으로 걸어 다녔다. 하지만 꽃밭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고 라벤더는 마치 모든 범민을 잊게 하는 깊은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루이는 지쳐서 잠시 쉬기 위해 나무 밑에 앉았다. 잠이 쏟아지려 할 때 눈앞에 작은 반딧불이 날아들었다. 놀랍게도 반딧불이의 빛은 더욱더 밝아져 마치 별처럼 빛났다. 루이는 반딧불이를 따라갔고 어느새 그의 눈앞에는 반짝이는 꽃 한 송이가 있었다. 그 꽃은 다른 라벤더와는 다르게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주변의 공기마저도 다르게 느껴졌다. 루이는 조심스럽게 그 꽃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소원을 빌었다. 저희 마을과 가족, 친구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원을 빈 순간 푸른빛 라벤더가 하늘로 향해 떠올랐고 그 빛으로 인해 하늘은 더욱 밝아졌다. 루이는 그 순간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에 미소를 지었다. 다음날 마을에는 풍족한 수확이 이루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다. 모두가 행복에 겨워 축제를 열었고 루이는 아무에게도 마법의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참으로 밝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 후로도 프로방스의 라벤더 밭에서는 늘 신비롭고 행복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은 라벤더 향기 속에서 늘 평화롭고 사랑 가득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를 찾는 이들은 이 작은 마을 프로방스를 찾아와 마법의 라벤더 전설을 듣고 그 향기를 맡으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간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5번째 이야기.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오래된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숲은 수백 년 된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영혼이 깃든 장소로 마을 사람들은 늘 숲을 조심스럽게 둘러보고 흠모했습니다. 나무들은 숲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각 나무는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자라난 자리였습니다. 이 숲의 중심에는 장미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장미나무는 숲의 수호자 역할을 하는 존재로 숲의 가장 나이 많은 나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 나무의 넓은 가지마다 붉은 장미꽃이 피어 있어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마을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곤 했습니다. 장미나무는 단지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들과 작은 동물들에게 쉼터를 제공했습니다. 숲의 다른 나무들은 장미나무의 권위를 존경하며 사랑했으나 또 한편으로는 질투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특히 라일락 나무는 항상 장미나무의 옆에 서 있었고 그 자체로도 아름다웠지만 장미의 화려함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라일락 나무는 장미나무와의 경쟁심보다는 더 나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여름날 마을에 엄청나게 강한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비바람은 무척이나 거세어 몇몇 나무들은 뿌리째 흔들리기까지 했습니다. 장미나무 또한 그 거대한 크기 때문에 더욱 많은 바람을 맞아야 했고 자칫하면 넘어진다면 숲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라일락 나무는 장미나무를 걱정하며 최대한 자신의 가지를 뻗어 장미나무의 일부를 받쳐주려 노력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 숲은 피폐해진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장미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장미나무는 라일락 나무 덕분에 무사히 폭풍을 견딜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라일락 나무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굳건히 설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장미나무는 말했습니다. 라일락 나무는 기쁨에 찬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할 거야.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니까. 그 순간 장미나무와 라일락 나무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숲속의 다른 나무들도 이 작은 기적을 지켜보며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후로 많은 해가 흘렀고 라일락 나무와 장미나무는 아름다운 숲을 함께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정은 숲의 다른 나무와 꽃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건강한 숲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며 우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평화와 자연의 경이로움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